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멀티 캠퍼스라는 그런 회사의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멀티 캠퍼스라는 회사가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회사명 자체가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최대 주주가 삼성 SDS,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삼성경제연구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설립했고 삼성그룹 계열의 교육 서비스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삼성 교육 서비스를 거의 담당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확장을 시키는 거죠. 다른 회사들 또 기업 교육 서비스 또 많이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부가 기업 교육 서비스 하나하고 그다음에 외국어 서비스 그다음에 지식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셀이 있죠. 셀이 CEO 이제 이런 부분들 CEO들도 이제 그런 교육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 사업 구조가 매력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 서비스는 어차피 강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강사의 질에 따라서 교육 서비스는 달라지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동영상 그 또 지식 서비스를 함께 해나가면서 왜 그러냐면 회사에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그 교육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또 동영상 관련된 또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유인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사업 구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 그 지식 서비스 같은 경우 영업 이익률이 높잖아요. 이게 증가되면 될수록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도 이제 좀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2019년도에도 상당히 좀 증가될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좀 이 회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방법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급적이면 이 회사 관찰했다가 좀 비수기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수기가 보통 12월에서 회사의 조직 개편을 이루어지는 12월에서 1월, 2월까지는 보통 이제 회사 기업 교육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수기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예요. 참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다가 주가가 날아가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날아가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회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 보고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면 관찰 대상 회사를 걸러내고 관찰 대상 회사를 걸러내면서 관찰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 조건에 맞는 회사가 나오면 매수 투자 대상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장한 회사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거기에 좋은 회사들도 많고 찬찬히 이렇게 뜯어보면 사업 보고 뜯어보면 엄청나게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정도 내가 관찰했는데 날라갔다. 뭐 아쉬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 우리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2017년도 9월, 그 다음에 2018년도 9월이에요. 9월인데, 자, 누적으로 1,500억에서 지금 1,725억으로 누적으로 225억이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3분기에 529억에서 612억, 한 83억 정도가 매출이 증가했어요. 자,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을 보면 117억에서 165억까지 한 48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 다음에 3분기 전년 대비해서 37억에서 62억 정도, 25억 정도 증가했죠. 엄청 많이 증가했죠.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좋아져서 3분기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92억에서 134억으로 42억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는 전년 대비 30억에서 당년 50억, 20억이 증가했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이익잉여금은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죠. 이게 당기순이익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이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빼면 이익잉여금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또 저번에 여러 가지 또 차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맞는다고 했죠. 자, 자본 총계가 970억이에요. 970억. 그래서 부채 총계는 뭐예요? 445억. 어때요? 부채 비율이 45.87%. 안정적이에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일정 시점 현재, 그쵸?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안정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런 부분들 안정성을 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안정적이야 좀 좋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때 안정성을 가진 회사가 좀 성장을 하면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안전마진을 이 회사는 멀티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마진을 이제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안전마진. 왜 안전마진을 추구하냐? 우리가 안전마진이 딱 있으면 그러니까 좀 저평가돼 있잖아요. 저평가돼 있고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이런 회사를 좀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좀 성장성이 있는 회사. 그러면 뭐냐면 내 성장이 눈에 보여요. 성장이 눈에 보이는 회사들 있죠. 딱 보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눈에 보이는 회사. 2년 이상은 내가 모르겠어요. 한 1년 정도, 1년 후에 정도까지는 눈에 보이는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마진이 있고 이런 성장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약간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최소한 손해 보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전마진을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약간 멀티플을 많이 받아요. 멀티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쵸? 멀티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잖아요. 어떤 자산보다도 어떤 그 사람이 이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냥 PBR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PBR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 회사는 안전마진을 뭘로 잡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체처럼 뭐 공장을 산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강의 장소는 대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렇죠. 강사들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 이 회사의 그 경제적 혜자가 무엇인지도 한번 판단하셔 보셔야 되고 사업 보고서 읽어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 회사는 어때요? 재고 자산 없어요. 자산에 재고 자산 없어요. 여기 보면 없죠? 뭐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자산이 그대로 당좌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은 재고 자산 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905억 원이에요. 905억 원. 유동부채가 뭐예요? 371억. 유동비율이 엄청 크죠?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금융상품이 521억이에요. 이걸로 1년 내에 갚을 부채를 싹 갚을 수 있어요. 그쵸? 371억이니까.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서 좀 망하기가 힘든 회사예요. 이 회사는 망하기가 참 힘들다. 예, 좀 망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망하기가 힘든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금하고 단기 금융상품도 전년 대비해서 어때요? 많이 증가했죠. 매출은 증가했죠. 123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매출 채권이 123억이 증가했는데 매출이 3분기에 83억이 증가했고 좀 약간 3분기에 증가한 전년 대비 3분기에 증가한 것보다는 좀 매출 채권이 좀 많이 증가했죠. 누적으로 보면 한 225억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비에 그래서 매출 대비 매출 채권 비율을 보니까 한 19%, 한 14%예요. 19%, 14%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증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그렇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수 수익은 뭐예요? 미확정 채권이라고 했죠. 미수금은 확정 채권. 저번에 다 설명했어요. 다음에 이론 동영상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복습한 그 영상들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뭐 한두 달 있다가 또 한번 재무제표 계정값 복습할게요. 그때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미수수익, 예, 그냥 미수금 이 정도 있고 선급금, 그렇죠. 많이 증가했죠. 미리 지급한 돈. 선급 비용은 그거죠. 이제 이것도 많이 증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거 설명을 안 드릴게요. 길어지니까. 비유동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어때요? 똑같죠. 이것은 뭐예요?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단기 매출 채권은 따로 이렇게 했고, 이거는 뭐예요? 비유동자산은 1년으로 보시면 돼요. 1년 넘어가는 거예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를 보니까 매입 채무가 37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다음 미지급금은 뭐예요? 확정 채무라고 했죠. 미지급 비용은 미확정 채무. 매입 채무는 뭐예요? 그 정관상에 있는 사업을 하는 때 이제 매입할 때 들어가는 채무라고 했죠. 근데 미지급금은 뭐예요? 정관상의 사업이 아니라 무슨 뭐 소모품을 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정된 채무. 이것은 미확정 채무.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뭘까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추측하기에는 이거 같아요. 급여가 이제 무슨 뭐 12월 급여를 만약 12월 5일 날 지급한다. 그러면 12월 달 급여는 만약 이게 뭐야? 여기는 9월이잖아요. 9월 급여를 10월 한 5일 날 지급한다. 그러면 9월 말일에 급여를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잡거든요. 이런 비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강사들. 그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미지급 비용이 상당히 여기서 부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죠. 그쵸? 제일 많아요, 지금. 부채에서 보면 제일 많고 순학전 급여 부채도 많죠. 그러니까 급여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아요. 부채 중에서. 이것은 퇴직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퇴직급여 부채. 퇴직급여. 이것은 이제 미지급 비용.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부채가 많아요. 이 회사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가치로 평가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PBR로 해서. 그래서 이 회사는 PBR로 접근하면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음. 선수금은 뭐예요? 선수금은. 그러니까 수강료를 여기서 이제 교육 서비스잖아요. 수강료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용역은 아직 교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수강료는 미리 받았어요. 선수금. 그럼 이건 나중에 이 용역을 제공하면 어때요? 매출이 되는 거예요. 선수 수익은 뭐냐면 수강료를 1년치를 받았는데 지금 3개월치 용역만 지급한 거예요. 이건 수강료를 받았는데 선수금은 수강료를 미리 받았는데 용역을 지급하지 않는 거고 선수 수익은 수강료를 받았는데 용역도 지급했는데 용역을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 선수 수익은 1년치 수강료를 받았어요. 1년치. 근데 지금 9월 때까지 3개월만 이렇게 했어요. 교육 서비스를 1년치를 지금 하고 교육을 받겠다 했는데 3개월치만 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매출이 아니잖아요. 올해 이번 분기에 다음 분기 매출도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1년치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냐면 선수 수익으로 해서 이거 매출에서 빼줘가지고 부채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두 개는 거의 매출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간만 되면 뭐예요? 매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 선수금은 용역을 지급을 하면 매출이 되는 거고, 그렇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매출이 돼요.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은 뭐예요? 이것은 이미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용역도 제공하고 있고 시간만 지나면 계속 용역도 지급하면서 시간 지나면 이제 이것도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금은 뭐예요? 예수금은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것도 직원 각근세, 그 다음에 외부 강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외부 강사도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세 지급하고 3.3% 뛰거든요. 외부 강사를 모집을 해서 외부 강사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외부 강사한테 돈을 줄 때 사업소득세라고 3.3%를 떼요. 직원들은 각근세라고 해서 뛰지만 이런 예수금들이 많았다는 것은 뭐냐면 외부 강사를 좀 많이 했다는 거고 아니면 직원 급여가 좀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올해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외부 강사도 많이 하고 직원도 많이 좀 채용하고 직원 급여도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거 재무제표만 보도 이 회사의 특징이 나타나죠. 아, 좀 이러한 직원들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나가는구나. 단기 법인세 부채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충당 부채도
이것도 한번 보셔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중요성은 없어요. 그렇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는 뭐예요? 상당히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좀 망하기가 힘든 회사다. 그리고 좀 사람과 관련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여기는 어떤 그 건물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과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무형적인 그런 가치들이 중요하다. 무형자산. 여기 보면 무형자산 있죠, 자산에. 비유동자산에 보면 유형자산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적죠? 전통적 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무형자산이 많아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형자산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PBR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좋죠? 그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 그렇죠? 투자했고, 그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한 정석적인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 현금이 이렇게 됐다. 현금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공시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글로벌 러닝 플랫폼 서비스 계약 해서 이렇게 있어요. 계약 상대방이 삼성경제연구소고 계열회사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죠. 위에사에 한번 매출 추이를 한번 볼게요. 가급적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몇 년치를 더 보셔야 한 10년치 보시면 좋아요 항상. 자 어때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 이건 9개월치니까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영업이익은 좀 들쑥날쑥해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죠. 대신에 110억대에서 지금 그래도 150억대 이상으로 지금 딱 늘어났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더 늘어날 것 같죠? 충분히 여기도 이게 9개월치니까 나중에 12월 나중에 4사분기까지 포함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최고치를 아마 경신할 것 같아요. 최근 2015년도부터 봤을 때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어때요? 지금 9.56에서 지금 2016년도 영업이익률을 지금 회복했어요. 그렇죠? 회복했는데 아마 이제 그 12월 달이 약간 비수기라서 영업이익률이 좀 더 줄어들 확률은 있어요. 자, 주당 배당금이 지금 두 배로 뛰었죠. 2017년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더 뛸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뛰든지 최소한 유지가 되든지 왜냐하면 그 주주들이 삼성 SDS하고 어디에요? 삼성 경기 연구소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금이 뭐 줄어들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 추이를 보니까 이게 1, 4분기 때가 좀 안 좋죠. 그렇죠? 매출도 그렇고 영업 이익도 그렇고 제일 적어요. 1, 4분기가. 그렇죠? 여기도 1, 4분기가 적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 4분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전년 대비해서 늘었고 적은데도 늘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늘었고 그렇죠?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지금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70일 더 늘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늘었어요. 그렇죠? 4분기는 12월 달이 약간 비수기예요. 12월 달. 그래서 좀 그쵸 3, 4, 1, 4분기가 제일 비수기고 이게 2월하고 1월하고 2월 달이 비수기고 12월하고 1월, 2월이 비수기라서 12월은 4분기잖아요. 4분기. 그쵸? 1, 2월은 1분기. 그래서 1, 4분기가 잘 안 좋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찰을 12월부터 해서 1, 2월까지 해보셔 가지고 만약 투자하실 거면 이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수기 때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그 전에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전에 주가가 막 날아가면 내 회사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번 회사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회사의 내용을. 멀티 캠퍼스고요. 주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업 교육 서비스, HR 컨설팅이나 콘텐츠 개발, 뭐 교육
운용, 교육 플랫폼 구축 등 기업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 서비스. 보통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10분 내에 짧고 축약된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지식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 10분 내가 좀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요가. 그쵸? 이 회사가 교육 전문이잖아요. 근데 10분 내에 짧고 축약된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 보니까 10분 내에 짧고 축약된 동영상. 그래서 유튜브 그 동영상도 좀 조회수가 많은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 10분 내, 10분 이내거나 아니면 한 15분 정도 그 정도 선이 좀 조회수도 많고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영상은 너무 길어요. 그 재미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없어요. 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어 서비스예요. 외국어 서비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오픽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말하기 중심이에요. 말하기 중심. 그래서 그냥 직원들, 임직원들 어떤 인사고과 평가할 때 좀 말하기 쪽에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을 한번 보면 신용 평가 등급 그렇죠? 뭐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뭐 재무제표를 굳이 분석을 안 해도 괜찮잖아요. A예요. 이크레더블이 한 건데 그다음에 보통 2018년도 4월 13일에 나이스 DMB하고 두 군데서 했죠. 2018년도에 이크레더블하고 두 군데서 했어요. 정기 평가를. 그렇죠. AA 둘 다. 자,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능력을 보유할 정도로 신용 능력이 양호하다. 이크레드 뭐야 나이스 DMB도 뭐예요? 양호한 샹거의 신뢰도를 부여하여 예측 가능한 환경 변화의 대처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 회사들은 자 여기 이걸 보면 봐봐요. 이 회사들은 해마다 이게 수익을 얻잖아요. 이 이크레더블이나 나이스 DMB는 해마다 이 해마다 이게 뭐야 기업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수익 구조가 이 회사들 좋다는 거예요. 이 회사들도 그쵸? 수익 구조가 이런 회사들이 좋아요. 해마다 그냥 한 번 거래처는 영원한 거래처다. 해마다 신용 평가를 한다. 기업 평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딱 하나의 거래처만 잡으면 계속 수수료가 생기는 이런 사업 구조가 좋은 거죠. 이크레더블이나 나이스 DMB 같은 거. 그리고 여기다 이제 수수료만 좀 올리면 단가가 올라가면 수익 뭐 이익률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옆으로 샜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발생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삼성 SDS 교육 콘텐츠 사업 부문 영업 양수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LTI 오픽 사업 중국으로 진출했고요. 지금 그래서 차이니스 테스팅 인터내셔널 파트너십 계약 체결했고 2016년도 9월 달에 삼성경제연구소 인력개발원 외국어 생활관을 영업 양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 2017년도 3월 달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기관 훈련기관으로 선정됐고요. 4차 산업. 그리고 2017년 4월 달에 서울대학교 탭스 관리위원회와 탭스 독점 사업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 7월 달에 LTI 미 국무부 산하 외교관 양성기관 외교관 양성기관과 외국어 평가 독점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9월 달에 집체훈련 기관평가 5년 인증 획득을 했고요. 최우수 등급. 그 다음에 2017년도 11월 달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2018년도 4월 달에 한국 블록체인 학회와 블록체인 관련된 거. 2018년도 6월 달에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러닝 플랫폼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8년도 8월 달에 뭐예요?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사업 수행기관 선정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 삼성 그 소프트웨어 그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10월 31일 날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그 뭐냐면 그 청년의 어떤 취업을 지원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좀 소프트웨어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이제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주관을 삼성에서 하고 삼성전자가 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멀티 캠퍼스가 위탁 운영을 해요. 멀티 캠퍼스가 이게 이제 보통 10,000명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10,000명, 10,000명,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10,000명인데 지금 아마 2019년도에 1,000명일 거예요. 1,000명. 2019년도에 1,000명, 1,000명. 그러면 1만 명 중에서 지금 2019년도에 10%잖아요. 지금 예산이 뭐냐면 한 그 4,900 그냥 5천억대 돼요. 4,900이니까 4,900 한 96억 정도인데 10%면 한 500억 되죠. 500억. 500억이라고 보면 그러면 2019년도에 한 500억 정도 매출이 증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되는 게 보이잖아요. 2019년도 상반기에 500명, 하반기에 500명이니까 한 500억 정도는 매출이 500명씩, 1000명씩, 1000명. 그리고 2020년은 더 많이 되게 이게 10,000명을 채워야 되니까. 그쵸? 2021년 5년 동안은 뭐 계속 증가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2019년도는 최소 뭐 한 500억 정도는 증가될 것 같다. 매출이. 이런 식으로 매출이 증가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유통주식 수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예, 좀 유통주식이 적죠. 적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배당이 좋아요. 그렇죠? 배당 250에서 500 그렇죠? 예, 더 증가할 수도 있죠. 올해 사업의 계획 한번 볼게요. 기업 교육 서비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업 교육 서비스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닝, 집합교육, 모바일 러닝 서비스 등 HR 컨설트 H가 뭐냐면 휴먼, R이 리소스예요. 그냥 인적 자원이라고 해요. 인적 자원, 인적 자원 컨설팅, 러닝 플랫폼 교육 운영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HRD 이게 인적 자원 디벨롭먼트거든요. 디벨롭먼트 개발,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거예요. 토탈 인적 자원 개발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서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도 계속 어때요? 지금 상당히 변화되는 과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을 거란 말이죠. 기업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상당히 좀 전망이 밝다. 그런데 12월하고 2월은 비수기이다. 왜냐? 경영계획이나 조직 개편, 인사이동 등 기업 내부의 환경 변화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 교육 서비스가 여기서 제일 높아요. 비율이 매출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이 회사에서 매출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쪽이 비수기면 당연히 매출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이때 12월, 2월 회사의 경쟁 요인이 강점이 보면 뭐냐면 이 시장 어때요? 제가 봤을 땐 기업 교육 서비스는 뭐 일반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경험과 어떤 그 교육을 담당할 어떤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업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삼성 계열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관련된 교육 이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회사까지 확장을 시키고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 회사의 경쟁력 한번 읽어보셔요. 우수한 사업 인프라 그렇죠. 그간 축적해온 HRD 이게 뭐예요? 인적자원 개발 역량 그다음에 기업 교육 부분의 경쟁력 확보했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러닝 위주의 서비스에 나아가서 뭐냐면 러닝 플랫폼에 기반한 그렇죠. 이것을 기반해서 HRD BPO를 한다는 거예요. HIBP. BPO가 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기업들 같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 처리 아웃소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지금 상당히 그렇죠.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되죠. 그 다음에 영업교양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온라인 MBA 과정인 I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어 서비스, 외국어 평가 보면 뭐 이게 뭐 물론 취업생들을 위한 어떤 영어 평가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말하기 평가인 오픽이거든요. 오픽. 그다음 탭스. 탭스는 어떻게 보면 취업생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오픽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 국가 평가에 중요 이제 말하기 능력 보통 임직원들이 해외 출장 가잖아요. 그렇게 말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 평가에 반영이 많이 돼요. 회사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오픽을. 그래서 이제 임직원 국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래서 2016년 9월에 삼성 인력개발원의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인 외국어 생활관 양수로 삼성 계열사의 해외 주재원, 지역 전문가 등 해외 파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핵심 인재 육성 교육을 전담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 서비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한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제 아직 매출 비중은 적어요. 이 회사가 매출 비중은 적은데 저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매출 비중이 적지만 동영상 컨텐츠를 올려놓으면 매출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영업이익률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이것은 왜 강사들이 중요하지만 이쪽은 올려놓으면 이게 보는 사람이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 동영상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쪽에 대한 플랫폼에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접근 난이도가 훨씬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교육을 받은 다른 오프라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쪽 관련해서 어떤 그 브랜드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매출 비용이 좀 커지면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쪽 CEO 임원들로 지식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좀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때요? CEO들이나 임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어때요? 이 직원들도 어때요? 좀 받으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으니까 어때요? 이 거래처들이 좀 옮겨가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앞에 있는 교육하고 그 시너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경제연구소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진입장벽인 것 같아요. 경제적 해자. 예, 그렇죠?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진 및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물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경쟁력과 뛰어난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지식 서비스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이미 삼성경제연구소의 브랜드 가치. 삼성경제연구소 이제 이런 지식 브리핑 서비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CEO 및 임원, 공공부문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세리 CEO, 그다음에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인 세리 프로, 대형 법인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식 맞춤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데 이제 기업 CEO나 임원, 그다음에 공공부문 기관장들이 이러한 세리 CEO 그 교육을 받으면 아무래도 직원 위탁 교육과 연결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직원 위탁 교육을 당연히 이 멀티 캠퍼스로 할 수 있다고요. 이미 이 사람들이 받아서 여기에 대한 교육, 멀티 캠퍼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호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한번 연결되면 쭉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서비스도 계속 증가해 왔고 그다음에 강사, 그렇죠? 강사가 중요하고 지식 서비스는 뭐예요? 동영상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주요 원재료는 없죠. 보통 이제 원재료는 이제 다만 컨텐츠나 강사, 시스템, 인프라 등이 주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여기서는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셔요. 이게 주요 매출처가 이제 뭐 삼성전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 SDS, 삼성경제연구소이다. 그렇죠? 삼성 외의 기업으로 이제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뭐 여기 보면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여기도 많고 보험 뭐 설계사들. 자, 연구개발 R&D 수행 실적을 보면 이런 부분이 2018년도만 볼게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베트남.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어때요? 지금 베트남에 있잖아요. 베트남에 그 공장들이 많이 있죠. 그럼 뭐예요?
이 삼성, 이 베트남 관련돼서 이제 이 회사도 이제 베트남으로 진출한다고요. 멀티 캠퍼스도 어때요? 베트남 현지 직원들을 고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 임원들이 갈 거 아니에요. 임원들, 임직원들, 그렇죠? 직원들이 가고 임직원들이 가면 자 임직원들 어때요? 베트남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 현지 직원들을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되려면 한국어로 교육을 시키죠. 한국어 교육, 그 다음에 한국 문화 이런 교육 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임직원들한테 또 뭐예요? 리더십 교육. 여기서도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리더십 교육.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에서 해외로도 확장. 아까 영어 같은 경우 중국으로도 확장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삼성에서 다른 회사로 확장. 그 다음에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 이런 부분들. 좀 확장성이 좀 크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컨설팅 수행 실적. 이건 뭐냐면 아까 아웃소싱 그거죠. BPO까지. 그러니까 아웃소싱까지 한다는 거죠. 교육 수요 조사 뭐 이런 부분들. 세학으로 리더십 체계 컨설팅, 원익 IPS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뭐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과 아닌 다른 회사들도 있죠. 원익, 세학, 뭐 삼성과 관련되지 않은 회사들. 그렇죠? 꽤 되죠. 이제 점점 가서 확장시킨다는 거죠. 자, 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 실적을 보면 2018년도 것만 볼게요. 러닝 플랫폼 및 신규 개설 및 개편. 이게 보면은 미래에셋대우, 녹십자, 원익 IPS, 삼성생명, 삼성이니까 제외하고 한국타이어, 국가공무원, 그 다음에 신한, 스마일게이트, 그 다음에 한전, KDN 어때요? 하여튼 삼성과 관련되지 않은 회사들도 상당히 많아졌죠 이제. 그렇죠? 그다음 세리 CEO 맞춤 사이트 서비스 신규 개설 및 개편, KTX, 서울시 어때요? 계속 확장되죠? 회사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렇죠? 회사들이 확장되고 있고 계속 이런 부분들 플랫폼 쪽으로 지금 이 회사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상당히 사업 구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미 기존에 삼성 그룹의 어떤 교육을 담당하면서 그럼 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뭐예요? 교육은 이것은 경험이거든요. 솔직히 경험이면서도 또 이 경험이 쌓이면 이게 축적이 되면 기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량이 발달한다고 해요. 교육 역량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다른 회사들도 또 이제 이 역량을 통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들이 자체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훨씬 제가 봐도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경험뿐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의 어떤 신 어떤 그러한 어떤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또 교육도 받고 또 교육을 또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주석을 한번 볼게요. 주석을 보면 종속기업이 보니까 LTI 미국 82.36% 가지고 있어요. 교육 서비스. 종속기업도 어때요? 매출이 133억에서 전년 대비해서 146억, 영업이익이 6억에서 10억까지 좀 많이 성장했죠. 종속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고, 이제 베트남, 중국 지금 계속 확장하죠.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식 기준 보상 이것은 다음에 한번 이론 동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기서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요. 영업의 계절적 특성을 보니까 여기 보면 아까 12월에서 2월 비수기라는 거. 그래서 1년 동안 전체 누적 매출액의 48%가 상반기, 52%가 하반기. 하반기가 훨씬 좀 더 매출이 증가하죠. 예. 매출 채권 이 부분은 어때요? 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어요. 그리고 그 비유동 1년 이상이라고 했죠. 1년 초과되는 거. 그렇죠? 이건 줄어들었어요. 회수가 된 거죠. 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유형자산, 무형자산도 보면 예, 무형자산이 더 크다는 거. 그렇죠? 특별한 건 없어요. 충당부채 보면 이것도 뭐야? 이게 금액은
얼마 크지 않게 중요성은 없어요. 이 회사 중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 포인트 충당부채 왜 그러냐면 이 충당부채를 확인하면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좀 더 알 수 있어요. 이 회사는 뭐 이렇게 무료로 그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를 주나 봐요. 무상으로. 그래서 이제 충당부채는 뭐냐면 이 예상되는 그 비용들을 충당부채로 미리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거라 이렇게 예상해서 미리 설정해 놓는 거예요. 충당부채를. 뭐냐면 무상으로 어떤 교육을 받은 포인트를 주는데 이 무상으로 부여한 이 포인트에다가 이제 회사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무상화 부여한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상 이제 사용률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과거치 데이터를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90% 정도는 이 사람들이 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무상으로 부여한 포인트에다가 곱하기 예상 사용률을 추정해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충당 부채로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복구 충당 부채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임차 이게 뭐야 이게 뭐 교육을 하려면 대관을 하잖아요. 대관. 그쵸? 대관. 대관이라는 것은 빌리는 거예요. 장소를. 무슨 뭐 길바닥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장소를 빌리면 임차 계약을 맺는다고요. 그러면 그냥 교육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설치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복구를 해야 돼요. 원상 복구를. 항상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안 쓰면 뭐냐면 그 장소로 원상 복구 의무가 있어요. 항상 임대차 계약에는. 그때 복구 시 충당되는 비용이 뭐냐면 복구 충당 부채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순학전 급여 부채는 뭐예요? DB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퇴직급여 할 때 확정급여 부채 현재 가치에서 사회 적립자산의 공정 가치를 빼니까 이렇게 순학전 급여 부채 그렇죠. 이 회사는 뭐예요? 직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확정기회형 퇴직급여는 뒤에 그래서 이게 비용으로 그냥 바로 떨어버린다는 거. 주주 구성은 보니까 삼성 SDS가 47.2%, 삼성 경제연구소가 15.16%. 그래서 배당이 뭐 감소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증가하면 증가했지. 그리고 이제 유통 주식수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게 좀 휘둘릴 가능성이 크니까 막 이런 회사에 만약 내가 나중에 관찰했는데 좋다 그러면 뭐 비중을 좀 적게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통 주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네, 기업 교육 서비스도 증가했고 전년 대비해서 다 증가했어요. 그렇죠? 좋죠? 내용이. 그리고 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수익.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때 교육 한번 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만약 뭐 3개월 동안 교육한다. 아니면 1년 동안 교육한다. 그러면 분기별로 1년치를 이게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돈을 이때 다 준다. 돈을 이때 다 준다. 그럼 뭐예요? 이때가가 선수 수익이 되겠죠. 선수 수익. 그렇죠?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보면 이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인건비가 가장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매출 원가에 포함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고정비가 꽤 많아요. 그렇죠? 한 40% 차지해요. 40%.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임차료,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합치면 40%. 그래서 뭐냐면 매출이 증가하면 뭐예요?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는 회사예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503억인데 매출이 지금 얼마예요? 이번 분기 매출이 1,725억이에요. 1,725억. 그러니까 매출액을 인건비로 한번 나눠보니까 한 3.42 나와요. 3.42배. 그죠? 인건비당 매출이 3.42배. 그 다음에 여기는 전년대는 3.21배. 어때요? 인건비 생산성이 좀 커졌죠? 그렇죠? 인건비당 투입되는 인건비당 생산성이 좀 커졌어요. 그렇죠? 인건비당 생산성이 커졌다. 서비스 원가 및 프로젝트 원가가 655억이에요. 520억인데 인건 뭐 매출 대비 한번 해보니까 2.88에서 2.66. 그러니까 뭐냐면 좀 많이 투자한 거예요. 지금 매출 생산성은 좀 줄어들었어요. 투입한 원가에 비해서. 그렇지만 인건비당 생산성이 좀 커졌겠어요. 지금 예산은. 자, 그리고 이게 지급 수수료는 뭐 외부 강사래요. 외부 강사. 외부 강사를 우리가 외부 강사를 끌어올 때 이 사람들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이때 급여라고 안 하고 인건비라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고
3.3%를 떼서 예수금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회사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관찰 포인트가 뭐냐면 우선 좀 비수기에 좀 관찰을 해서 비수기에 한번 투자 의사결정을 해보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삼성 그 청년 소프트웨어 그쵸? 청년 소프트웨어 그 웨어 그 아카데미 있잖아요. 아카데미를 누가 위탁해요? 그 이 회사가 하는 거예요. 멀티 캠퍼스가 위탁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삼성전자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쵸?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몇 명? 1만 명. 언제까지? 5년 동안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2018년도 10월 12월부터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래서 2019년도에는 몇 명? 우선 1000명 먼저 하는 거예요. 1000명. 상반기에 500명, 하반기에 500명. 그렇죠? 그럼 보통 이게 4,996억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10% 정도 한다면 500억 정도 매출이 증가될 거다. 이런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BPO 있죠? BPO 아웃소싱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때요?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아까 그 기업들 있죠. 기업들 지금 삼성 위의 기업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디로 진출해요? 지금 계속 베트남도 진출하고 있죠. 지금 베트남 그렇죠? 베트남을 진출하면 어떻게 돼요? 또 또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 계속 나라를 확장하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 지금 베트남, 그렇죠?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예요? 플랫폼까지 이제 영상, 동영상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또 관찰 대상이 지금 말하기 중심 그 연어 있잖아요. 영어 오픽이죠. 오픽 말하기 중심 이게 뭐예요? 인사고과에서 많이 채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뭐예요? 지금 주 52시간 근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야?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기업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회사들이 많아지는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웃소싱을 줘야 되는데 이제 이 회사가 멀티플렉스가 경쟁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장 크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고 그래서 이제 뭐 지식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나중에 이게 이런 교육 서비스나 외국 영역 서비스를 통해서 그 지식 서비스 그 플랫폼에 대한 어떤 유입이 좀 많아지면 이 회사 지식 서비스가 좀 성장을 하면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커질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너무 급하게 뭐 투자하지는 마시고 이제 저도 뭐 처음 보는 회사 이제 지금 처음 사업 보고서를 봤으니까 좀 관찰을 하면서 이제 비수기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온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는 거죠. 내 회사가 아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